자, 우리 회원님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회원님이 다음 주에 큰 수익을 창출하시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11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 가파른 상승세가 또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잘 분석을 해서 다음 주 우리 회원님의 성공 투자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약간 밀리긴 했지만 테슬라의 강력한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런 테슬라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보려면 먼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은 금리 인상 우려감이 제기가 됐었죠. 다만 이 호주나 캐나다 이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연준도 이번에 6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다만 이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정책을 보고 이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에서 더 채권 수익률이 높네 하면서 다 미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안 좋아지겠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호주나 또는 캐나다에서 이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올린다고 해서 어떤 연준이 그쪽에 따라가겠냐 이 말이죠. 아니죠. 오히려 연준의 정책에 다른 중앙은행들이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럼 연준의 움직임은 일단 지표를 보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표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 정도 진행이 됐어요. 전주에 비해서 28,000건 그리고 19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긴축으로 인해서 식고 있다. 이런 이제 징후로 시장은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또 빚내서 투자하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약간의 이제 어폐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계절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수치가 부정확합니다. 연속 청구 건수는 175만 건 정도 돼요. 3만 7천 건 정도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내면을 뜯어보면 계절 조정을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약간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 결국에는 글로벌 빅머니들은 상승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봐야 얼마나 인상하겠어요. 그리고 6월 달에는 금리 동결, 11월 달에는 금리 인하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머니는 자꾸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나스닥은 13,000포인트까지는 간다. 자, 이제 13,000포인트에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약간 쉬었다 갈 것인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먼저 다음 주에는 CPI 발표가 포문을 엽니다. FOMC 회의도 있어요. 그리고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도 있고, ECB나 뱅크 오브 재팬도 금리 결정을 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빅 이벤트가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단 변동성이 좀 이제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다음 주에는 이제 월요일 날도 이런 숨고르기 양상이 전개가 될 거예요. 등락을 하는 거죠.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CPI를 이제 발표를 해요. 근데 CPI는 전달보다는 조금 개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시장이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CPI가 하락하는 거죠. CPI는 4.1%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월비로는 0.11% 정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건데 일단은 CPI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요. 다만 식료품이나 또는 이런 그 에너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그 부분을 뺀 근원 CPI는 중과처 가격이 상승하면서 0.38% 정도 좀 상승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CPI는 줄어들었는데 근원 CPI는 소폭 올라가는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는 작용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쁘지 않게 작용을 할 거다. 다만 이제 이 큰 충격만 없으면 됩니다. 그럼 차라리 시장은 이제 CPI와 FOMC 회의가 같이 연동이 될 거예요. CPI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FOMC 회의까지 연결이 될 것이고 혹시 시장에 좀 비우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약간 좀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시장은 이제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겠냐 이거죠.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금리 동결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파월이 또는 필립 제퍼슨이 6월달에 굴지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5월달에 고용이 어떻게 발표됐어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33만 건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고용은 아직 식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고 연준 위원들의 어떤 금리 예상치 이제 점도표로 나타나죠. 자, 점도표에서는 좀 더 상향 조정되겠죠. 그것 때문에 시장은 이제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뭐 PPI도 발표가 되고 그 다음날이 이제 중요하죠. 소매 판매마저 시장이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면 좀 더 이제 탄력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날은 이제 금요일 날은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것은 이제 만기가 하루도 남지 않는 그런 옵션들이 좀 막 등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감안해 보면 미국 시장은 다음 주에는 어떤 상승 여력도 있고 또 지표에 따라서 약간 눌림목도 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지금은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숨고르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0주선을 돌파를 하고 기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 올라올 때까지는 에너지를 좀 응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지표나 또 연준의 금리 정책 이거에 따라 이제 등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투영이 될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투여가 될 겁니다. 다만 월요일 날 이제 시간의 선물의 움직임을 중요하겠죠.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 시간의 선물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러나 상승은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일부는 상승하고 일부는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이제 4%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테슬라 약발로 올라갈 것이고 코스피는 이제 삼성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가 자,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서 모든 규제를 폐지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대통령이. 그러면서 기대감이 좀 크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을 시킬 것이고
그런 움직임이 자극이 되면서 이제 2차 전지는 견고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2차 전지가 끌고 올라가고 또 이 코스피는 삼성이 정부의 정책 기대감 또는 업황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 시간의 선물만 월요일 날 빠지지 않으면 견조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시장에서 우리 시장 자체는 일단 당분간은 횡보 상승은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21선 있죠. 21선이 주가 근처로 올라올 때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최소한 횡보 등락은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삼성이 끌고 올라가고 SK 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가고 얘네들이 쉬어가면 이제 다른 걸로 지수 방어를 좀 해주죠. 일단 그래서 코스피는 그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한 900포인트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 천병에는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이제 다시 한번 봤을 때,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제 월요일 날이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는 월요일 날 이제 그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테슬라가 최근에 11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왜 상승을 했습니까? 자,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친강 외교부장이나 기타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모델 3가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보조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중국이나 또 유럽 쪽에 캐파를 증설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GM이나 또는 포드가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사 차량을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수익은 누가 오롯이 땡기겠어요? 테슬라가 땡긴단 말이죠. 그게 2030년까지는 4조, 32년까지는 무려 7조 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테슬라 매출에 비하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뭐 테슬라가 연각 한 103조 원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테슬라가 어떻게 성장을 했어요? 지난 10년간 탄소 무배출 업체라고 크레딧을 팔아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급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테슬라도 지난 10년처럼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계속 상승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거예요. 당분간은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2차 전지의 움직임을 보시면 에코프로가 짱대 한번 뽑아 올렸죠. 요때 누가 뽑아 올렸습니까? 요때 기관 외국인들이 뽑아 올렸단 말이죠. 그 반도체를 주로 기관들이 샀었죠. 근데 이제는 테슬라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사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다음 주에도 이제 올라가는데, 그 다음 주에 그 갭 상승을 해서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전고점까지 갔다가 밀리느냐, 이제 이건데,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고려청자를 보시면 지금 고려청자를 지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그 고운 빛깔을 빚어낼 수는 없다고요. 자, 이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해도 우리 기술력은 못 따라오더라. 그래서 성장성이 뛰어나다. 다만 이제 우려감은 있죠. 야, 지금 이 주가 상승은 미래의 밸류를 미리 땡겨서
한 거 아니냐.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과거 이제 신풍제약을 한번 보시면, 자, 저는 이제 신풍제약을 바닥권에서 제시해드려서 27배가 올라갔던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리포트를 통해서.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갈 때 보면 두 번, 세 번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선하고 60선이 수렴을 시켜서 올라갈 때 한 번 올라가고, 여기서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 파동의 어떤 그 상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올라가면서 전고점 저 정도 받겠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다면, 그, 에코프로가 끌고 올라가고, BM이나 LNF도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뭐, 코스모 그룹주들, 또,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이나 이런 쪽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죠. 그 상황에서 키 맞추기 상승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사야 되는데, 저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코스피 쪽에 투자를 하는 성향들은 이제 안정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포스코나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을 살 것이다. 그렇게 움직였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들은 이미 이제 상승은 좀 했습니다. 근데 이소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 관점으로도 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있어요. 한번 눌러주고 다음 주에는 추가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소학이나 이런 종목들 단기 관점으로 좋고 5일선 위에서 자, 그 다음에 뭐 아바코나 이제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올라갔죠. 전고점까지. 그럼 이제 앞으로는 PNT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렸죠. 근데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항상 상승 초기에서 공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흐름이 있지만 2차전지는 대형주들이 끌고 올라가는데 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약하게 움직이더란 이야기죠. 근데 옐로우 칩들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윤성 FNC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지난번에 그 코스모 신소재처럼, 자, 코스모 신소재가 한번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성 FNC도 이런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보죠. 그 2차전지는 대형주나 또는 그 옐로우 칩들,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초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강점을 받습니다. 아바코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는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명신산업도 보시라고 했죠.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보자고요. 자, 반도체는 일단은 그 미영 대서양 선언에 따라서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주도주는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라는 이야기. 바이오는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8일날, 영국 총리와 바이든이 서로, 자, 우리가 그 안보나 또는 광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보자. 요런 이제 대서양 선언을 발표했다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영국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혜를 받게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바이든은 그래, 우리가 수혜 받게 해줄 테니까 대중국 압박 전략에 동참해요. 언제든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5G나 6G 또는 통신망, 양자 컴퓨팅이나 반도체 이런 쪽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서양 조약이 반도체나 2차 전지의 투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미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도체가 움직이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또 2차 전지가 움직이면 테슬라가 움직이면 2차 전지가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서로 반지가 내가 제왕이 될 거야 하고 지금 반지의 제왕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그 대형주나 옐로칩들 그리고 상승 초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고 예전보다는 탄력이 좀 약해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삼성은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DDR5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사라. 차라리. 아니면 ISC나 이런 눌림목에서 또 지난번에 바닥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을 사라. 이제 DDR5 관련주. 근데 얼마 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을 사라.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PCB 업체죠. 자, 나로우 발사도 있고 해서 그 우주 항공 산업에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요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도 말씀드렸다고요. 근데 잘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PCB 업체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대형주와, DDR5 관련주. 그 다음에 PCB 업체들. 이번에는 이제 소부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소부장 관련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소부장 관련주들은, 미중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K 반도체가 상당히 곤욕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그 반도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 투자했습니다. 그 때문에 상승을 1차 했습니다. 2차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랠리가 나왔다고요. 이제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대중 압박 전략을 했고, 중국은 야, 그렇게 압박하면 우리도 제재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이크론을 못 팔겠다는 거죠. 그럼 마이크론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바로 한국이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사면서 자꾸 이제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하고 해서 반도체 격차를 줄일 거란 이야기죠. 이제 이걸 핑계로 해서 미국은 야, 너희 마이크론 대체 역할을 하면 안 돼.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미 행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다만 우리한테는 그래 놓고 자기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CEO들이 다 줄줄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죠. 제이미 다이먼이나 또 스타벅스의 렉스트먼 네러시먼도 중국을 참석했고,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왜 갔을까요? 우리한테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고 하면서 14억 중국 인구를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자꾸 하라는 거죠. 얘네들 정책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디리스킹, 리스크만 좀 줄이자는 거죠. 디커플링이 아니라. 자, 이런 움직임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난감하네 이거죠.
수출이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출이 안 좋은데, 그거, 수출이 안 좋은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시장의 침체, 뭐, 리오프닝도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속도는 좀 느리죠. 여기에다가, 대중 압박 전략에 의한 어떤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수출도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판로를 좀 개선해 볼까 하는데, 그거마저 미국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K 반도체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실제 K 반도체가 실적을 내고 또 뭐 업황이 훨씬 더 개선이 되고 이런 것은 차후의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거보다는 주식시장은 모멘텀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모멘텀만 있으면 그 호재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먼저 사서 남들이 사주면 나는 그때 팔겠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출도 많이 쪼그라들었고 한데 이쪽을 좀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죠. 이제 분기탱천한 거죠. 성질이 나죠. 우리한테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중국을 줄줄이 방문하죠. 미국 정부의 어떤 미국 그 안보 당국의 그 사전 제가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가만히 안 있겠죠. 지난번에 봤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SK 하이닉스나 또는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발끈한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도 반도체 강국을 다시 표방을 하면서 마이크론이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또 중국은 쫓아오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좀 세제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규제를 좀 철폐하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갈 수 있도록 초격차를 벌려보자 이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대형주들이 투자에 나서겠죠. 대형주 투자를 나서면 반도체 소부장들은 움직임이 좋아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부장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소부장 관련주를 쭉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에 이제 하나머티나 또는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이런 종목도 좋고 이 PSK 또는 GST 또 DDR5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TLB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치고 올라가겠죠.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바탕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은 중고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예요.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IT 기업들도 올라가고 태양광이나 풍력 업체인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기업인 주성 엔지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SFA 반도체나 원익 IPS나 또는 이녹스 첨단 소재, 3S, 이건 이제 저도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고, 아비코전자, 지난번에 아비코전자 여기서 있는데, DDR5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비코전자 또는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거세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고, 이따가 이 방송 말미에 이 종목 중에서 좀 압축을 해서 종목을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방송 끝까지 잘 청취하신다면 마지막에 압축된 종목을 들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좀 돈 버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순환매 흐름을 다 알면 좋은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많이 물렸을 거라는 이야기죠. 반도체 좋다고 갔는데 따라갔더니 확 밀렸고 또
이번에 또 2차 전지 끝이라고 했는데 2차 전지가 또 이번에 올라갔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바이오주들도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쫓아가는 매매라면 무조건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승 초기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아두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우리 회원님들 그 하루 이틀 뭐 요럴 때 이제 그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걸로 승부를 하고 싶죠.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바로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 리포트입니다. 자, 리포트는 증권사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증권사 리서치 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20명 이상이 이제 모여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요. 이런 리포트를. 근데 저는 제가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지 한 4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유망 테마나 유망 세타는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장이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또 테마 섹터에 대한 움직임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미국이 올라가면 미국에 대한 또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에 어떤 종목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오공주, 오늘장 공략주라고 해서 세 종목을 제시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다 공략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미리 그 전날 작성을 해 놓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출발한 것은 제외를 하자. 왜냐하면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인데 수급이 안 붙으면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한 종목을 찍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찍어서 드리고 이걸 문자로 드려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차익 실현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또 그런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또 그 종목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 문자까지 보내드리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리포트를 읽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리포트를 발간하는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만큼 해박한 지식과 글로벌 시황을 보는 눈, 업황을 꿰뚫어 보는 눈, 이런 게 있겠죠. 여기에다가 가장 따끈따끈한 종목을 세 종목 중에서 하나를 찍어드려요. 근데 이 종목들이 다 리스크가 있냐? 거의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리스크 없는 종목이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스트롱하게 움직이는 것을 원하는 게 이 리포트라는 거죠. 이를테면 프로2000 한번 보죠. 이제 이 리포트를 이제 8시 10분에 딱 보내드립니다. 그럼 우리 회원님들이 이 리포트를 딱 보시고 읽는데 10분 걸려요. 그럼 이제 딱 읽으신 다음에 관심 종목이 딱 등록해 놓으시면 아침에 이제 8시 한 40분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리포트 종목은 프로2000을 공략하세요.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럼 이제 아침에 프로2000에 대해서 공략을 하면 아침에 9시 7분 내에 무조건 사면 된다는 이야기죠. 소폭 갭상승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줄 때 사면 되는 거고 바로 보합선이면 플러스권이면 바로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매수를 하면 우리 회원님이 이제 이걸 매수를 해서 들고 가시면 어떻게 이제 합니까? 이제 자, 이 종목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라.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9시 56분에 이제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 2000은 일부 차익 실현하고 잔여 물량은, 매수가 익절 잡고 대응을 해라.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우리 회원님이, 올라가는 동안에 다 때려준다면 얼마예요? 20%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 중에서 3분의 2만 챙기면 얼마입니까? 1,500이, 아니, 150이죠. 1,000만 원 투자하면. 절반만 해도 10%는 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그날 같이 움직였던 게 뭐죠? 에클론. 자, 키메리 강원 수행취라고 했죠. 카티 세포.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종목을 매수해 두면 짱대 한번 뽑아 올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클론은 바이오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거다.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세 종목 중에서 RNF 이것은 마이너스 출발했으니까 RF 세미는 제외를 하고 이 종목을 한 종목 저걸 공략하면서 에클론까지 딱 또 같이 공략을 하면 어때요? 또 에클론이 급등이 나오죠. 그럼 또 어떻게 해드립니까? 자, 에클론이 금요일날 리포팅해드렸던 에클론이 임상 성공 소식에 일상 성공 소식에 급등한다. 그러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매수구 익절 잡고 대응해라. 그럼 이제 이걸 다음 주에 더 움직이면 이제 뭐 추가로 더 홀딩을 하세요, 아니면 더 뭐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회원님들이 꼭지게 팔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등을 하면 그때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리포트 매매라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 주 최근에 보면 시장이 안 좋아도 뭐 프로 2000이나 에클론 같은 종목 보면 뭐 20% 가까이 다들 나고 있죠. 이건 이제 하락 출발하니까 제외라고. 또 그 전날도 뭐 10%도 나고 간혹 안 가는 날도 간혹 있지만 거의 뭐 6, 7%는 기본으로 나오고 9%, 7%, 또 공구음원이나 미래생명자원, 또 지난 주말에도 평화산업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6월달 시장 안 좋을 때도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또 여기 보면 뭐 최근에 또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뭐 EM 플러스가 됐고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나노브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자, 나노브릭이 바닥권에서 사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사는 거죠. 2200원대. 그래서 슈팅에 나오면 일부 팔고 나머지는 끌고 가고 이런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건 바닥에서 사서 끌고 가고, 또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대신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 그냥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죠. 다음 주에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못 가면 가볍게 리스크 관리하고 잘 올라가면 그대로 편안하게 홀딩을 하시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나노브릭도 40%, 그러니까 기본 10%는 잘 나와요.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한 20% 당일날, 좀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뭐 48, 뭐 71, 뭐 이렇게, 그래서 46, SJM이나 뭐 미래반도체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근데 요날 보시면 이렇게 모든 종목이 다 좋은 날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을 하든지 자금 여력이 있으면 한 종목 사고, 이거
30% 가까이 올라갔죠. 이거 공략하지 말고 미래 반도체로 공략하라고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50% 올라갔단 말이죠. SJM도 급등을 했단 말이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고. 그래서 차익 실현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한 10%는 잘 움직여요. 근데 시장이 조금만 좋으면 한 20-30% 잘 나오고, 근데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다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 리포팅을 해줬던 종목이. 그러니까 추가로 공략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래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일부 차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나머지는 좀 끌고 가라. 그 다음에 SJM이 슈팅이 나온다. SJM을 좀 차익 실현하셔라. SJM이 두 번째 VI가 발동했다. 추가 차익 실현해라. 자, 5월 17일 날 11시 요때. 그러면 5월 17일 날 11시 요때면 우리 회원님들은 꼭지에 팔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꼭지에 팔게 해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리포트 보고 뭐 공략하라면 공략하고, 또 추가 공략하면 추가 공략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클릭만 하시면 우리 회원님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날. 자, 11시 이때잖아요. 요 꼭지에서 팔아드린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종목을 압축해드리고 바이오도 조금 더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이 다음 주 이제 시장 전략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얼마만큼의 승률을 낼 수 있냐 이거죠. 이 종목을 이제 승률을 좀 따져보면 근 90% 이상 나옵니다. 뭐, 지난 5월도 98% 나왔고, 그 다음 4월도 92%, 종목당 수익률이 한 15에서 조금 좋으면 35 이 정도까지 나와요. 종목당 수익률이. 이제 그때는 이제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매수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더블을 나오는 종목도 있고, 또 시장이 좀 좋아지면 100% 이상 종목이 6종목도 발굴이 됩니다. 근데 다 바닥에서 나와요. KBG, 또 KG케미칼, 또 에코플라스틱, 뭐 60-70%를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EG, 또 라운텍, 또 세로닉스. 근데 나머지 보면 뭐 정말로 기가 막히죠. 뭐 60-70%, 40-50%는 수두룩 빡빡이죠. 그래서 이게 지난 1년간 제가 진행을 했다고요. 근데 제가 1년간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큰 돈을 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큰 돈을 벌려면 좋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매물을 다 소화하면 강력한 랠리가 나와요. 그 강력한 랠리가 나오면 우리 현님의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냐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랠리가 나오다 보면 우리 현님들이 그 폭발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700%에서 에코프로 투자 금액이 5천에서 수익이 5천 가까워지려고 해요. 막 그래서 계좌 찍어서 보내주고 400%일 때, 뭐 700%일 때 찍어 보냈죠. 이분은 5천을 투자해가지고 처음에 수익금이 5천이지만 이게 2억 2천, 6천, 8천, 1억 7천, 2억 2천, 2억 8천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1억 3천이고 이게 1억 5천이죠. 652% 요렇게 해야만 돈을 벌으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1000% 이런 것도 나와야죠. 그래서 꿈에 그리는 10배고도 만들어 보셔야죠. 그리고 뭐 1137% 이렇게 하는데 31억 2억 5천 투자해서
1137%, 31억.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1주년 기념으로 우리 회원님들께 한정 판매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앞으로 이제 금액이 인상이 됩니다. 금액이 인상이 되는데 또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기 이벤트를 하나 해요. 원래는 6개월 동안의 리포트 매매반을 이용하려면 198만 원이라고요. 근데 우리 회원님께는 132만 원에 특별하게 할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이 이제 이걸 이용하시면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 이제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리포트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장기 종목을 하나 제시드립니다. 방금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 보셨죠? 이런 종목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추천주를 발송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뭐 5천 투자해서 5억을 벌거나 한 4천 투자해가지고 2억 8천을 벌거나 또는 뭐 2억 5천 투자해서 뭐 31억을 벌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또 하나 이제 기본적인 건 뭐냐면 매일매일 돈을 좀 챙기자.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10%뭐 이 정도 7, 8%, 10% 잘 나오고 또 잘 거의 다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것도 간혹 있지만, 그리고 또 시장이 조금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한 20%, 좀 이틀 정도에서 한 4, 50%도 많이 나오고, 시장이 정말 좋아지면 그 한 달에 뭐 100% 이상이 한 6개 뭐 이렇게 발굴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회원님이 하는 것은 딱 뭐냐? 커피 한 잔 값만 아끼시라는 거죠. 자, 커피 한 잔 132만 원이면 6개월 동안 한 달이면 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죠. 6, 7천 원꼴 되나요? 커피 한 잔을 아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매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얼마입니까? 시장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하락 출발하니까 제외하고 프로 2천 했어. 170만 원. 이것까지 같이 했어. 190만 원. 얼마입니까? 당일날도 벌고.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한다. 그럼 이런 매매를 해서 지금 우리는 얼마의 수익을 챙길 수 있냐 이렇게 보면 뭐 많아요. 여기 보시면 돈을 버는 것은 그닥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자, 한 달에 뭐 한 5천 버는 것은 일도 아니죠. 뭐 한 5천 되죠. 그래서 아들 차 사는데 투자이라고 3천만 원 주기도 하고, 또 슈어 소프트테크 이런 것들 나오죠. 2,800을 뭐 가볍게 벌기도 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월천 정도는 우습게 벌어버리죠. 뭐 보면 1,000만 원 찍힌 거 보이시죠? 단 5일 만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나는 보고 기절일수 좋았다. 가입비 고민했던 순간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리고 마이너스 계좌를 저 만나서 수익으로 전환되고 큰 수익을 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처음에 1억 5천이라고 했죠. 지금 5억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또 어떤 분은 뭐 하루에 뭐 300만 원을 벌었네. 그러다가 2억 5천 가지고 4억 2천을 만들었다. 이제 9개월째인데 4억을 넘게 벌었다. 수익금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토스증권에서 당신은 토스증권의 상위 수익 실현금이 5%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다가 많이 물렸는데 하락장에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면서 수익금을 이제 뭐 올려주셨죠. 한 이틀 만에 800만 원. 그리고 주급으로 보면 7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한 달에. 그리고 따님 계좌도 1000만 원 이렇게 운영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신입 가입한 이치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종목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인연이 돼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더니 결국에는 이제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처음에 이제 한 달에 한 700만 원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버시더니 여기 보시면 한 700만 원 벌었대요. 2월 첫째 주.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니까 얼마요? 1,700만 원. 저같이 못하는 사람도 쪽집고 종목 선정에 1,7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큰 부자 될 것 같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1,400짜리 찍어서 보내주시더니 또 얼마 후에 그 다음 달 보면 되겠어요. 1,700만 벌어도 큰 부자 될 것 같다더니 3,100만 원 벌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2,900 이렇게 찍어 보내주셨죠. 240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이야기죠.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저하고 같이 하면서 뭐 미래장면 수익도 냈네. 또 5월 8일 가입해가지고 품위지배하라고 세 종목 간종을 했는데 SJM을 뭐 얼마를 벌었네. 또는 또 한탑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근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뭐 운전대에 앉으면 항상 그랬듯이 저 목소리가 들리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42% 한탑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죠.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 남편이 편의점 운영하다가 남편하고 같이 그 편의점 운영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일단 편의점 위약금 물어주고 수천 물고 이제 폐점하게 될 위기에 처해서 급한 마음에 이제 주식을 해서 리딩을 받았는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많이 돈을 잃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방을 눈여겨보다가 저를 선택해서 대박 수익 종목도 뭐 하락장에 흔들림 없이 잘 올라가고 또 매일매일 리포트도 하고 해가지고 뭐 이중구가 몇 종목 거래했는데 애경 케미칼도 23% 올라고 뭐 7.7%도 오르고 미래반도체도 44% 오르고 뭐 성호전자 뭐 이렇게 쭉 해서 1년 채비를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어떤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HRB 같은 경우에도 뭐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 20%를 기본으로 잘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를 손절을 해서 급등 60-70% 종목을 매수해서 정말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해외 주식이나 선물도 했었는데 이제는 참패를 당했는데 저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뭐 회원이 꼭 가입하고 싶다 어떻다 이런 말씀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잔고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너무 고맙다. 저 있는 쪽에 절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뭐 55% 이런 것도 땅 찍어서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이든 된다. 크게 먹고 매일매일 먹고 크게 왕창 먹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속아보려고 가입을 했대요. 속아야 되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이 회복이 되고 수익이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잘 매매한다. 이 방 저 방 다녀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편한 방은 처음이다. 시장 폭락이 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이니까. 시장 좋아지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꽧 너무 좋아서 비명이 질러진다. 뭐 5,600을 벌었다 한 달 만에. 이런 분도 계시죠. 니가 가라 님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처음 더블을 맛보셨다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죠.
그리고 뭐 소주값 볼로 왔다가 뭐 양주가 박스세로 들어온다. 또 뭐 700만 원 빵 이렇게 찍히는 것도 기본이고, 베팅을 해서 크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죠. 베팅을 해서 크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 1억 정도 손실이었는데 4,500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2년 손실을 만회할 것으로 믿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감히 이제 이걸 하나 해드립니다. 뭐냐면 많은 분에게는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혜택을 드리면 6개월에 132만 원으로 해드립니다. 그럼 한 달이면 22만 원 꼴이죠. 좀 한꺼번에 내니까 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며칠 만에 1년치 회비를 벌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이 종목을 하나 한다고 생각해요. 뭐 돈 1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죠. 돈 100만 원은 뭐예요? 2, 300도 벌고 뭣도 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리포트 매매반을 6개월을 하고 중장기 아까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 대박 종목까지도 해드린다. 압축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냐 이거죠. 회원님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 주 미래생명자원으로 340을 벌었다. 10% 벌었다. 적게 본 분도 있고, 그렇지만 10% 돈 1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미생 절반 익절이 있다. 수익 고맙다. 공구음원 보유 중인데 지금 공구음원도 단기 매매 해드렸는데 슈팅이 나왔죠. 미래 수익 고맙다. 절반 익절한다. 나노브릭스 이렇게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보시고 또 미래생명장 익절한다. 뭐 익절한다. 제주도 가서 힐링하고 왔는데 좋은 수익 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뭐 11%를 냈다. 평안한쌀 수익 고맙다. 실리콘2 100%가 통과됐다. 아까 이분이 바로 이분이죠. 그 스윙으로 해서 5천을 투자해서 5억을 보신 이런 분이죠. 자, 이분들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천사님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하시는 거죠. 실리콘2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번에 드릴 거다는 이야기죠.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실리콘2 수익 고맙다. 에클론 믿고 베팅했습니다. 에클론 짜자작 절반이 있어야 됐습니다. 딱 올라가면 에클론을 때려주죠.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는 매수가 익절. 그러다가 또 슈팅이 나오면 추가 차익 실현해드리고, 에클론까지 오늘 생일날이네요. 뭐 에코프로도 잘 슈팅이 나오고, 또 나노브릭도 격경사네요. 뭐 현대바이오 50% 수익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현대바이오는 어때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셔야죠. 그리고 또 6거일인데 벌써 수익금이 2천만 원이다. 너무 편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시고, 또 이게 이제 이번 주 거고, 또 그 전에 그 전주 거 보면 나노브릭 세네요. 나노 브릭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절반 익절했습니다. 18%입니다. 수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대박인데요. 정신없습니다. 신나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디스플레이 택으로 137만 원 벌었습니다. 상 진짜 오랜만. 어제도 상이 잘 나와요. 상 가겠습니다. 바이오홀딩에서 미래반도체 50%.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다. 그죠? 며칠 만에. 나노 상종가 근접 중입니다. 나노 파이팅입니다. 디스플레이 턱도 좋다. 뭐 뉴스 안 봐도 되고 시장 상황 안 봐도 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정말 마음이 편하다. 리포트 종목으로
이월드 연간 회원권 5명 발급했다. 고맙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100세 생활하는데 여유롭다. 우리 회원님들 직장 그만두고 싶고 또 사업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런 흐름을 보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대박 종목 3일 만에 50%입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요. 나노브릭 막 좋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계좌에 불렸다. 제 무엇이 60% 수익이 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상한가다. 뭐 펜트론도 13% 고맙다. 한탑도 수익 고맙다. 감사합니다. 뭐 50% 한탑 매도했다. 에코바이도 15% 했다. 10% 나왔다. 에코바이오 17%다. 장이 찌글찌글해도 우리 방은 잔치국시네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10, 15는 금방이라는 얘기죠. 한탑 30%다. 한탑 20% 전량 매도다. 이렇게. 뭐 EM 플러스가 어떻다. EM 플러스 한 30몇 % 올라갔죠. 뭐 또 대표님 문자 보고 바로 매도해서 첫 번째 14% 수익을 냈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죠. 100% 승률 중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첫날 가입해서 또 10% 잘 먹고 또 했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우리 회원님들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자. 15분만 투자하자. 아침에 다 끝내자. 그래서 아침에 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데 10분. 그리고 9시 되기 전에 8시 한 40분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죠. 자, 오늘은 어떻던 거니까 오늘은 슈어 소프트 테크를 공략하세요. 그래서 슈어 소프트 테크가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세요. 또 뭐 SJM이 두 번째 발동이 됐네요. 또 마이크로 투나노 한미 반도체가 상승하니까 차익 실현하십시오. 미래 반도체가 상승하니까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홀딩하세요. 그런 것들이 다들 보면 이렇게 뭐 100%, 100, 97, 81, 76, 60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수익을 오롯이 우리 회원님의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분의 혜택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회원님 132만원에 6개월 동안 한 달에 22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나 이런 중장기 대박주 있죠. 이런 종목들을 그 두 번씩 월에 2개 압축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덥잖아요. 지금 그 선풍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름용 미니 선풍기. 그래서 1668에 4393입니다. 1668에 4394입니다. 자, 우리 회원님 그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지만 번번이 그걸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어떤 분 속은 거 이야기 해주셨죠? 자, 이분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자, 이분은 2억 5천 가지고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벌었어요? 모방 2주 보고 이거다에 속아 가입을 했고 2억 5천을 투자해서 40억을 벌었고 이건 우연이 아니고 송관정 대표를 만난 게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 행운을 잡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의도에서 밥 먹고 100억 한번 가시죠 했는데 한 달 만에 현실이 다가왔다. 그래서 이 100억 계좌를 찍어주셨죠. 44억, 16억, 6억 4천, 4억 8천, 4억 7천 이런 식으로. 다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 5천을 투자해서 5억을 보시고 한 4천 투자해가지고 2억 8천도 보시고 이분도 2억 5천 투자해가지고
30억을 보시고 10배거 이런 것도 한번 찍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1668에 4394입니다. 1668에 4394입니다.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제가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목들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그 2차전지 관련주는 일단은 PNT나 또는 여기 당기는 이제 이수화 이걸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는 주성NG 그리고 TLB, PSK 요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선주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번 슈팅이 나왔다 눌러줬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것들을 보면 현대건설기계나 이런 건 이런 데 눌러주면, 지난번에 SY 좋다고 했죠. 슈팅이 나왔죠. 요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누보 이런 거 잘 보세요. 누보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그리고 평화산업 이건 이제 지난 금요일날 이제 리포팅했다가 슈팅이 나왔는데,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서는 이제 그 이번에 그 유럽 아마케에서 했는데,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리포팅을 하나 한번 해드렸는데, 요런 이수앱지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면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에 성공 투자하시고 대박 내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놓쳤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다들 보면 속아서 가입했다 이러잖아요. 속아 보셔라고요.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와우넷 전문가들이 주식창에 런칭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고배를 마셨단 말이에요. 저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회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리포트 매매가 정말 좋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68-4394입니다. 1668-4394입니다. 감사합니다.